다음은 주택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갑이라는 사람이 70년 3월 달에 한옥을 취득해서요. 2008년 3월 달에 용도 변경을 합니다. 한옥에서 음식점으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요. 그 다음에 2019년 6월 달에 양도를 합니다. 우리 그 서울 종로에 가면 한옥집이면서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될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도 한옥 사용해서 2018년 3월까지는 지금 한옥으로 있었던 기간이고, 그 다음에 2019년 6월 달에 양도했을 때의 주택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의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분히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한옥이 아닌 식당, 음식점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한옥 음식점으로 쓰는 한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 이제 설령 한옥을 주택으로 음식점으로 변경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70년 3월 달에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년 3월 달에 한옥에서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했는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용도 변경을 음식점에서 한옥으로 바뀐 시점이 2018년도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한옥으로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한 상태에서 양도를 했다. 그러면 비과세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양도일 현재 주택인 게 중요한 겁니다. 자, 2018년도 고유기간에는 음식점으로 있었던 기간, 그 다음에 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이 다 존재합니다. 근데 양도일 현재에는 지금 음식점에서 한옥으로 용도 변경을 한 후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에는 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택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서의 보유한 기간이 70년부터 2000년,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2019년 이렇게 따졌을 때 2년 이상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때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양도소득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에 따라서 비과세 판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사례도 보는 게 이제 용도 변경하고 좀 관련 있는 건데요. 이전에 봤던 사례는 주택에서 상가, 상가에서 주택 이렇게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실 사례는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에서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실무상으로도 가끔 나타나는데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세대 주택은 하나 단위 호별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 매매 단위로 양도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1주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실익은 있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비과세, 1세대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2000년 12월 달에 다세대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시점에는 호별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2016년도 1월 달에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한 뒤에 2019년도 6월 달에 그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000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다주택자였습니다. 다주택자였다가 이때부터 다가구 주택,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1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한다고 하면 양도 1년제 다가구는 다주택자가 아닌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면 1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달에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 2월 달에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 2월 달에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됩니다. 2019년 6월 달에 다세대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를 보면 한번 보유기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는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주택자였다가 용도 변경한 시점부터 그 다음에 2018년 2월까지 다세대 주택 용도 변경될 때까지는 1주택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로서 보는 기간이 지금 2년 이상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2018년 2월 달에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2019년 6월 달에 다세대 주택으로 양도를 했다고 하면 양도 시점에 1주택이냐 아니면 다주택이냐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양도일 현재 다세대 주택은 다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록 보유기간 중에 단 1주택으로서의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다가구 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갑이 1주택을 2000년 12월 달에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을 해서 2018년도 2월 달에 멸실을 하고 2019년 6월 달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비과세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양도일 현재 보면 주택이 멸실된 상태입니다. 멸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도일 때에는 주택하고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한 게 아니고 부수토지만을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멸실 후에 양도하면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매매특약 양도자와 양도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매 특약에 의해서 매수자가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양도를 했다. 이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의 보유기간도 취득일로부터 매매 계약일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유요건, 거주요건이 충족된지 여부를 확인해서 비과세 여부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이 있는 걸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달에 1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자, 2016년도 2월 달에 멸실을 했고, 그 다음에 2018년도 2월 달에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한 상태에서 2019년 6월 달에 양도를 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멸실을 했지만 양도일 현재 신축에서 지금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유 요건은 주택으로 있었던 기간, 그러니까 2000년 12월부터 2016년 2월, 그 다음에 2018년 또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해서 보유기간을 따져서 비과세 여부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멸실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재지변에서 주택이 멸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청 유권 해석에 따라서 비록 양도일 현재 토지를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아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유권 해석에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면, 건축법상 건물이라고 하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거나 또는 벽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아니면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건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폐가의 경우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사안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폐가인데 폐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안 썼다 보니까 주택은 바로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마당에 보면 풀이 이렇게 나 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주택을 안 썼기 때문에 단전이 되고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제 폐가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사안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해석 사례라든가 아니면 심판례라든가 보면 이런 경우에도 조금의 수선만 거쳐가지고 주택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폐가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주택, 시골에 있는 주택을 풀이 나 있으면 풀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단전이 됐다 그러면 전기를 연전하고 수도를 연결하고 해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주택으로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벽이 허물어졌다든가 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벽 기능을 못 한다든가 또는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지붕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벽으로서의 기능 또는 지붕으로서의 기능을 못했다고 하면 그때는 폐가로 봐서 주택수로에서 제외되고 주택으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판례 내용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의 폐가가 있습니다. 폐가를 주택으로 보냐 안 보냐의 그런 여부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법원에서의 판단 입장이 잠재적인 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주택이 멸실이 좀 됐다든가 이런 경우도 주택으로 보도록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당초에 주택으로 있었다가 그 다음에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잠시 동안 못하지만 환지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되면 거기에 똑같은 주택이 만들어져서 건축이 돼서 연속선상에서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럴 때에는 주택에 해당이 되도록 판시한 사례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판시를 또 보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주택 멸실 신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주택 멸실 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가 허가 여부, 그 다음에 공부상의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허가 주택도 허가가 안 났다 하더라도 이때에는 주택으로 봐서 주택수에 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수 산정과 관련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날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두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비과세 받고 납세자가 불리한 것을 과세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양도 차익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고 그다음에 양도 차익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과세가 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날 주택 A를 취득하고 주택 B를 양도할 때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좀 중요할 때가 보통 어느 때냐면 일시적 2주택인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따질 때 그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취득하고 양도 순서 시간대를 따짐이 없이 그때에는 먼저 양도를 하고 취득한 걸로 봐서 일시적 2주택을 비과세를 적용하고 그 뒤에 주택을 취득한 걸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볼 것이냐. 신탁자,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을에게 주택을 명의신탁을 했다. 그러면 공부상에는 수탁자 이름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신탁자 주택으로 봐서 신탁자의 주택수에 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탁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에서 보다면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교회인데 명의자를 목사님, 개인으로 해서 이제 절이다 그러면 사찰이라고 하면 이제 스님 이렇게 이제 명의를 이제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주택을 따졌을 때 실제 소유주가 교회의 명의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주택수에 이제 산입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하나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실제 소유자인 교회인데 이제 명의자는 목사님으로 돼 있는데 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전 시간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세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세대는 이제 거주자 및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을 리 만무하고 그다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교회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록 교회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소유주택 주택수를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주택입니다. 하나의 주택인데 2분의 1은 갑이 가지고 있고 2분의 1은 을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과 을, 세대가 다른 갑세대, 을세대가 각각 주택을 하나 있는 걸로 봐서 그때 비과세 요건을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주택수 산정할 때 네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자가 양수자, 매수자한테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됩니다. 양도를 하면 잔금을 다 치러 가지고 양도자는 그 대금까지 다 완납을 받았는데 매수인이 등기를 지연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연한 경우는 이 경우에는 매수자의 주택수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두 날짜 중에 빠른 날이 양도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비록 등기를 추후에 하더라도 잔금 청산이 되어 있다 한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매수자 잔금 청산일 날 주택이 넘어간 걸로 보고 그 경우는 양도자는 그 시점에 주택을 안 가지고 있고 매수자가 매수자의 주택수로 산입해서 그때 이제 비과세 여부를 따지시면 되겠습니다.